사례별 프로세스 텔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들이 그렇게 희망하는 사업자 고객입니다. 사업자 고객. 최근에는 개인 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세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자, 개인 사업자의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40대 후반 개인 사업자, 40대 중반이네요. 자, 그리고 연 순수입은 세후에 연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월세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빼고요. 자, 자녀 3명입니다. 18세, 16세, 13세. 어우, 토울 참 좋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돼 있고, 부동산이 아마 사업용으로 쓰는 자산이 아닌 임대용으로 본인이 관리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 아버님하고 공동명의로 돼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버님 소유로 따로 또 부동산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출을 빼고 나면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대출이 30억 정도면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있는 케이스겠죠. 걱정거리는요, 이렇게 돼 있네요. 개인 사업자 때문에 세금이 많다고 하네요.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하니까요. 성실신고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별로 좋은 관심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자, 상속 시에 발생하는 세금 문제, 세금 재원하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과 개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사실 법인 전환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까지 같이 감안해서 컨설팅을 해야만 전체적인 종합적인 재무설계 관점에서의 상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객사항을 정리 한번 해보죠. 40대 중반이네요. 그렇죠? 자, 46세 정도 되신 분이시고 46세의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인데 세금을 빼고 나니까 뭐 한 5억 정도, 5억 정도의 순수입이 있으시고요. 순수입이 있으니까 세금을 어느 정도 냈냐고 봤더니 연간 한 10억 정도 남으시는 것 같아요. 순수익은 10억 정도인데 그중에 한 4억에서 5억 정도를 세금을 내시니 상당히 좀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녀들 보니까 18세, 16세, 13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물론 수입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가장 되시는 분들이 수입을 많이 보시니까 물론 아이들 잘 키우시는 걸로 보여지고, 부동산 자산이 지금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얼추 빼고 나면, 대출을 빼고 나면 한 70억에서 180억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정보를 보니까. 자, 그러면 상당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법인 전환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후회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부분 검토할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명의로 돼 있으시니까요. 자, 부동산 자산이 있고 180억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180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 명의로 이제 별도로 있으신 자산, 그리고 대출 빼고 나면 한 5억 정도 되는 부동산 자산이 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당장의 세금뿐만 아니라 제 눈에 보이기에는 이 아버님 명의와 본인 명의 가치로 되어 있는 이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세금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시겠죠. 많은 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를 이제 감안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세 부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구간이 종합세 구간으로 6%에서 38% 세율로 과세가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10%에서 22%이기 때문에 최고 구간이 하더라도 총 16% 정도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 유보되는 이익금들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죠. 개인 사업자는 그게 좀 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죠. 왜?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더라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많은 분들이 검토를 하시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배당이 없지만 법인은 이익이 남으면 또 배당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 사업자는 퇴직금 인정이 되지 않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퇴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플랜들을 우리 FP인들이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차이들 때문에 법인의 자금을 지금 당장은 쓰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회사를 좀 오랫동안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법인으로 전환해서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부분과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객 인생을 쭉 늘어놓고 한번 보죠. 자, 지금 46세입니다. 배우자분 나이는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버님의 나이를 감안을 해야 되겠죠. 아버님 자산이 있으시니까. 아버님 연세가 현재 한 70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대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8세, 16세, 13세. 제가 많은 사례를 들면서 자녀들의 나이를 반드시 적어 놓는 이유는 내 나이와 자녀들의 나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상속을 할 것이냐 증여를 할 것이냐는 문제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 80 이전에 대한민국 남성들이 사망하는 확률이 거의 80%가 넘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 내가 혹시나 아이들과 가족들과 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법인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반드시 법인 전환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한 10여 년 정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10년 정도 사업을 하시고 만약에 물량이 떨어지면은 사업을 접는 것까지 폐업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시고 계시는데 현재 큰 등락은 없이 연간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수입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고 10년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56세, 80세,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28세, 26세, 그리고 23세가 되겠죠? 자녀들 나이를 봤더니 결혼 정년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시점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재산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과연 보험이 필요한가? 즉 자산이 많고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FP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상속세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부분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고객들을 만났을 때 고객들은 나는 아직까지 좀 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다릅니다. 그죠? 2억, 200억, 200억 초과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보통 고객분들은 10%나 20% 내외의 매출액 기준입니다. 세율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고객이 10억을 벌어서 5억 정도를 세금을 내고 남는 5억에 대해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에 10억이었다고 하면은 10%, 20%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낸다 하더라도 2억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세금의 차이가 이때 납부했던 5억하고 이때 납부했던 5억하고 보면은 여기에서만 세금의 차이가 3억 정도가 보여집니다. 그럼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간단하게 보면 3억 정도의 세금은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단순히 그냥 수익금에서 당기순이익에서 세금을 차감을 해서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보시면 지금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뭐 형제 자매들 용돈이나 생활비도 드리고 배우자한테 또 생활비도 주고 개인적으로 내가 쓰는 것까지 다 가만히 돼 있잖아요. 근데 법인을 전환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리고 법인에서 일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겠죠. 공식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배우자 뭐 물론 본인과 배우자 같이 포함해서 보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 뭐 부모님까지도 사실상 직원으로 등재할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게 한다는 전제 조건 하입니다. 근데 그는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가 나왔을 때 적정한 자료와 근거 있는 것들을 이제 마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한번 나눠봅니다. 본인 한 3억 그리고 형제 자매 뭐 많으면 더 좋겠지만요. 부모님들 한 6천 기타 다른 사용하는 비용들 8천 이렇게 해서 5천을 맞춰보죠. 5억을 맞춰봤을 때 이 행위 자체가 뭐냐 하면 법인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소득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소득을 분산시켰을 때 개인적으로 내야 되는 세율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죠? 각각의 세율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원들의 급여를 비용으로 정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총 5억, 직원들한테 지급한 이 5억이라는 급여 자체가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5억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5억을 추가적으로 차감했을 때는 총 법인에서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낼 거기 때문에 5억에 대한 20%는 1억입니다. 그죠? 1억이기 때문에 개인이 냈던 세금 1억과 비교해보면 총 4억이라는 자금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정산을 했고요. 비용을 털고 당기순이익을 조금 더 떨어뜨렸죠. 떨어뜨리면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존재하죠. 자, 본인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이면 1억 5천 이상이면 최고 세율구에는 38%입니다만 소득공제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통상적으로 한 20에서 30% 세율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5% 정도를 감안을 해봅니다. 35%를 감안해보면 1억 500만 원 정도 되고요. 6천만 원 구간 같은 경우에는 15%니까 두 개 다 900만 원 정도에서 1,800만 원 정도의 세금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계략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계산하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소득공제나 아니면 세액공제까지 다 감안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고객과 상담을 하는 과정입니다. 기타에 대해서는 24%를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 자체가 1억 3천 한 200만 원 정도 되죠? 네, 1억 한 3천에서 1억 한 4천 정도 됩니다. 개별 세금을 다 합쳤더니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개인 사업자로 5억을 냈던 거에 비하면 상당 부분 세금이 줄어든 느낌이 드는 거죠. 그죠? 물론 빼고 난 다음에 세금을 빼고 난 다음에 5억을 가지고 본인이 다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5억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인 세금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법인에서 내는 세금과 개인이 내는 세금을 봤더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직원들로 등재를 시켜가지고 그 비용을 다시 정산을 했더니 또 세금이 또 줄었습니다. 그럼 이 4억 정도,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거를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면 이 사용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FP님들이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EO의 퇴직 플랜이죠. 그렇죠? CEO의 퇴직 플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급여를 가져가지 않고 나중에 퇴직하는 시점에 급여를 가져가는 걸로 감안을 해 본다고 하면 CEO의 퇴직 플랜이나 아니면 배당의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입이 생길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법인에서 남긴 이 자금을 세금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좋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쌓여있는 이 재원 자체를 주주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아니면 배당의 형태로 지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상담 요청하셨던 개인 사업자분께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세금에 대한 부분, 눈으로 보여지는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일부 줄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서 유보할 수 있는 자금을 그 자금을 가지고 나중에 퇴직금이나 아니면 다른 배당 같은 형태를 통해 가지고 재원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인 전환을 했을 때의 간단한 효과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객이 아주 디테일한 상황이 아니라 계략적인 상황에서 법인을 전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세금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고요. 요걸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겠죠. 중요한 건 저희는 세무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세무에 대한 영역은 더 디테일하고 아주 자세한 거는 세무사님들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개괄적인 그림과 문제들을 좀 제기해주는 측면에서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 전환을 했을 때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많은 대표님들, CEO님들께서 기업과 나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거죠. 그죠? 자, 내가 있어야 법인이 있고 법인이 있어야 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을 잘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상담 신청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금에 대한 부분만 집중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에 대한 부분도 세금에 대한 부분이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파이낸셜한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많은 FP님들이 생각을 저와 같이 하시겠지만 이 180억이란 자산 그리고 세금을 공제하고 난 다음에 세금이 아니라 참 죄송합니다. 대출을 공제하고 난 다음에 180억 정도 되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90억이니까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죠.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하고 명의를 어떻게 갈라져 있는지 봤더니 60%와 40%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40%니까 4, 8, 30, 72억이네요. 72억에 나머지 108억입니다. 108억이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108억이라는 이 자산 자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증가하게 돼서 아버님이 현재 7순이시니까 10년 정도 지나면은 여든이 되시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육아하실 나이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상속세가 전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72억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108억이 사실 문제인 겁니다. 3%씩 상승한다고 봤을 때 10년이니까 총 30% 상승하면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140억 정도로 보죠. 138억이니까 140억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님 명의로 별도로 되어 있는 아버님 100% 명의로 되어 있는 다른 토지와 건물에 대한 5억이라는 부동산. 물론 이것도 이제 대출을 제외하고 난 다음이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3%씩 증가한다고 하면 뭐 한 5억 정도가 되는 거죠. 3%니까 3, 55. 총 30% 늘어나니까, 그죠? 3, 55, 1억 5천이니까 4억 5천. 5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145억 정도의 자산이 10년 시점에 상속이 돼버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145억에서 146억 정도 되는 자산이니까 146억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146억으로 계산을 하면 너무 억 단위 하니까 이거 뭐 나하고 거리가 먼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뭐 이 정도 자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50% 30억 초과하면 50%니까 자, 얼마냐면 73억이네요. 73억. 146억에 50% 하니까 73억입니다. 73억. 자, 소득세는 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누진 공제액이 있죠. 50% 넘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4억 6천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4억 6천을 공제를 하고 난 다음에라도 보시면은 총 69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 69억 4천만 원이 세금으로 지금 나오게 생긴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도 뭐 거의 좀 모자랄 수준인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저 자산,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 자체가 늘어나면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69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낸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다른 공제들이 좀 있겠죠. 그죠? 일괄 공제 5억. 그리고 배우자 공제 5억 하는데, 자, 배우자 공제 5억을 할까요? 배우자 공제는 최대 한도가 30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0억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총 배우자한테 상속을 얼마를 해줘야 되냐면 87억을 상속을 해주게 되면 법정 한도와 실제 받은 한도 중에 작은 금액으로 배우자 공제를 하기 때문에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두 개 다 합하게 되면은 35억이죠. 그죠? 자, 35억을 뺀다 손 치더라도 34억 4천만 원입니다. 34억 4천만 원의 50%니까 거의 한 15억 이상의 세금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전체적인 자산의 규모를 보면 15억이면 작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그 전에 이제 배우자한테 사전에 상속을 해주겠다는 유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우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아버님과 상의를 통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산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고려하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죠. 비과세 한도만큼 증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산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하면 상승되는 자산에 대해서 미리
증여세를 납부를 하고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자녀들에 대한 증여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부동산 자산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증여를 먼저 해주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나 아니면 전세자금 등을 통한 이자 등이 있기 때문에 현금 수입을 만들어준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수입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나올 세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는요. 동거주택 같은 경우에는 80% 한도로 총 5억까지 공제할 수 있으니 어머니한테 이 부분은 별도로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증여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 중에 하나 뭐냐면 증여는요 수중자별 과세죠. 그죠? 증여를 받는 사람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상속세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상속은 전체를 뭉쳐서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부담을 해야 되지만 증여 같은 경우에는 받는 사람별로 따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이 전체 상속세보다는 줄어드는 효과가 분명히 눈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부동산 자산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어떤 연금 재원, 배우자의 연금 재원을 만들어주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상속세 일부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140억이라는 게 상속이 되는데 상속이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는데요. 1차 상속이 이렇게 일어나더라도 어머님이 가져가시는 부분들이 60%이기 때문에 거의 한 80억 정도를 가져가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억 정도는 또 나한테 또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내 자산을 합하면 130억 정도가 또 추가로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부분을 증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어머님과 그리고 나의 배우자, 어머님과 나의 배우자에 대한 2차 상속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이 여자분보다 조금 일찍 사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법인 전환에 대한 부분은 세율이 총 38%에서 20%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 전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가족들을 임원이나 아니면 직원을 등재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비용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세 효과가 또 발생할 거고 그렇게 해서 줄어든 줄어든 세금에 대해서는 퇴직재원이나 아니면은 배당 등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겠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어떤 재산, 상속될 수 있는 재산들의 형태를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향후에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사전 증여를 통해 가지고 좀 분산시키는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아버님 때문에 발생하는 1차 상속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공제되는 부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2차 상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추가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금액이 큰 고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소액의 자산을 가지고 상속이나 증여를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법도 고객분들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객의 상담에 대한 검토나 아니면 경험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참고를 하는 것뿐이지 꼭 이 방법이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FP님들이 현장에서 영업하는 측면에서 이런 고객도 만나고 저런 고객도 만나고요. 저 FP는 어떻게 하는지 이쪽 FP는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많이 들으시면 그런 것들이 상담을 하시는데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